누나, 창고 문 열지 마. 거기 지금 사람 하나가 쓰러져 있어. 지은호는 정순이 식당 뒤편 좁은 골목에서 지강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발끝이 얼어붙었는데요. 지강호는 원래도 불만 많고 허세도 있는 애였지만 이렇게 숨을 삼키며 말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지은호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이건 또 사고가 아니라 끝을 모르는 사고라는 걸요. 지은호가 식당 뒷문을 열자 눅눅한 창고 냄새가 확 끼쳤고요. 그 안쪽에 정말로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셔츠는 땀으로 젖어 있었는데 무엇보다 손이 이상했습니다. 손가락이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거든요. 지은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는데 남자가 눈을 반쯤 뜨더니 겨우 말을 뱉었습니다. 도망 도와줘요. 박 회장. 남자의 목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졌습니다. 지은호는 그 박이라는 음절 하나에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요즘 지은호 주변에 박으로 시작하는 이름은 너무 무겁게 굴러왔거든요. 박진석, 박성재, 그리고 고성희까지요. 지강호가 문을 닫으며 소리쳤습니다. 누나, 그냥 신고해. 그냥 경찰 불러. 지은호는 남자의 손에 쥐어진 물건을 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은 USB였는데요. 거기에 매직으로 휘갈겨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AP. 지은호는 그 두 글자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 이지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AP그룹 대표 이지혁. 지은호가 짝사랑했고 고백했다가 거절당했는데도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지금은 지은호의 삶이 망가지지 않게 거리를 두려 애쓰는 사람. 지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가 잠깐 멈칫했는데요. 지금 전화를 걸면 이지혁이 달려올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지은호와 지강호만의 일이 아니게 돼요. 정순이, 이상철, 김다정, 이수빈, 지은호가 지키려는 사람들이 줄줄이 엮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다시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33억 근저당 그거 함정이에요. 사모님 죽어요. 지은호는 목이 턱 막혔습니다. 33억 근저당. 그건 최근 들어 고성희를 미치게 만들던 숫자였고 박진석이 고성희의 숨통을 끊는 방식이었죠. 사모님이 죽는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 정말로 누군가가 사람 인생을 끝까지 몰아붙이고 있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지강호가 지은호 팔을 잡아 끌었어요. 누나 이런 거 들으면 안 돼. 우리 망해. 지은호는 그 말에 더 아팠습니다. 지강호는 늘 누나를 부러워하면서도 누나를 탓했고 비교당하며 자란 자격지심을 누나에게 쏟아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자격지심이 아니라 진짜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지은호가 낮게 물었습니다. 강호야, 너 이 사람 어떻게 한 거야? 지강호는 눈을 피했습니다. 나한테 돈 준다고 했어. 그냥 잠깐 숨게 해달라고. 누가? 지강호는 입술을 깨물더니 결국 뱉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연락 왔는데 회장님이라고 하니 회장님 쪽이라고. 지은호는 그 순간 깨달았는데요. 누군가가 지강호 같은 애의 욕심과 불안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건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지은호가 절대 엮이고 싶지 않았던 세계의 사람이라는 것도요. 지은호는 결국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 상대는 딱 한 명이었어요. 이지혁. 이지혁은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부터 달라졌습니다. 평소처럼 차갑게 거리를 두는 톤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숨이 가빠진 사람의 톤이었어요. 지은호, 무슨 일이야? 지은호는 괜히 씩씩한 척했습니다. 선배 아니 대표님. 잠깐만 올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집 뒤에. 지은호. 위치. 선배, 이거 위험할 수도. 위험하면 더더욱. 혼자 있지 말고. 이지혁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지은호는 그 짧은 문장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거절당한 이후에도 자꾸만 기대게 되는 사람. 지은호는 스스로를 다잡아야 했는데 다잡을수록 더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사이 정순이가 창고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요. 은호야, 이게 뭐야? 강호야, 너 또 무슨 짓 했어? 정순이의 목소리는 화가 난 목소리라기보다 무너지는 목소리였어요. 정순이는 남편 사업이 망하고 남편을 잃은 뒤로 늘 오늘만 버티자는 마음으로 살아왔는데요.
지강호가 또 오늘을 깨트릴까봐 늘 겁을 먹고 살았습니다. 지은호가 정순이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일단 안으로 들어가요. 엄마가 보면 더. 정순이는 지은호 손을 꽉 잡았는데요. 은호야, 너 또 내가 다 떠안으려고 하지. 엄마는 괜찮은 척 안 해도 돼. 엄마는 무서워. 그 말이 지은호를 찔렀습니다. 지은호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 늘 내가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엄마가 무섭다고 말하는 순간 지은호는 자신이 버텨온 방식이 누군가에게는 더 큰 불안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느꼈습니다. 잠시 뒤 이지혁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지혁은 33세, 일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긴 데다 비혼주의로 자기 감정을 깔끔하게 관리해온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지혁은 깔끔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빠르게 상황을 스캔하고 그 스캔의 끝에서 지은호를 먼저 확인했거든요. 지은호는 그 시선 하나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지혁이 낮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했지.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USB도 있어요. AP라고 적혀 있고요. 이지혁의 턱이 굳었습니다. 그거 누가 손댔어? 지강호가 버럭했습니다. 내가 손댔다. 근데 나도 모르겠어. 그냥 돈 준다고 해서. 이지혁이 지강호를 똑바로 보며 말했는데요. 지강호, 넌 지금 누나 인생을 담보로 장난친 거야. 그리고 그 장난은 너 혼자 끝나지 않아. 그 말이 지강호의 얼굴을 새파랗게 만들었습니다. 지강호는 욕심은 많은데 노력은 안 하고 불만만 쌓아온 애라서요. 진짜 위험 앞에서 더 쉽게 무너집니다. 이지혁은 창고 안남자를 확인하고 USB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성재는 전화를 받자마자 한숨부터 섞여 나왔습니다. 박성재는 33세, 박진석의 외아들, 아버지 회사 본부장.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마음이 편한 적은 없고 특히 지은호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흔들리죠. 지은호를 짝사랑하고 있으니까요. 지혁아, 지금 통화 길게 못해. 이지혁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우진이 숨은 곳 알아? 한우진? 지금 지은호 엄마 식당 창고에 쓰러져 있어. 박성재의 숨이 멎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길 어떻게? 이지혁이 낮게 눌렀습니다. 그걸 내가 묻고 싶어. 성재야, 너희 아버지 쪽에서 사람 풀었다는 소문 있어. 고성이도 돈줄 막혀서 사람 못 굴린다며. 박성재는 잠깐 침묵하더니 결국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미쳐 있어. 우진이를 잡아야 한다고. 왜? 박성재가 망설이며 뱉었습니다. 우진이가 입 열면 재단이 끝나. 그리고 AP그룹도 같이 흔들 수 있다고 아버지가 그래. AP그룹도 같이 흔든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이지혁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지은호는 그 표정을 옆에서 봤는데요. 이지혁은 평소 감정을 잘 숨기지만 지은호 앞에서만 아주 작은 틈이 납니다. 그 틈이 지금은 분노로 보였어요. 이지혁이 짧게 말했습니다. 성재야, 너 지금 어느 편이야? 박성재가 목이 잠긴 듯 대답했습니다. 난 사람 편이고 싶다.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사람 편이고 싶다는 건 지금까지는 사람 편이 아니었다는 뜻처럼 들렸거든요. 같은 시각 고성이는 다른 지옥을 밟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압구정 아파트, 청담동 빌라를 금매로 내놓으려다 33억 추가 근저당이 튀어나온 뒤로 숨 쉴 틈이 없었죠. 변호사는 무효 소송이면 계약금 1억이라고 말했고 카드도 막히고 통장도 말라버렸고요.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통장에 200만 원만 남겨둔 채로 비는 걸 원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고성희는 그 말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비는 걸 원한다. 고성희는 평생 빌지 않으려고 살아왔는데 박진석은 고성희를 빌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결국 박진석 회사로 다시 찾아갔는데요. 이번엔 눈물이 아니라 거래를 들고 갔습니다. 고성희는 그걸로만 살아남는 사람이니까요. 박진석이 고성희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또 왔네. 고성희는 웃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우진이 잡으려고 사람 100명 풀었다며. 박진석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는데요. 고성희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 돈 막아놓고 그 돈으로 사람 풀어? 당신 내가 멍청한 줄 알아?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성희야, 말 조심해. 고성희는 오히려 더 낮게 속삭였어요. 나 USB 하나만 손에 넣으면 당신 끝난다는 거 알고 있죠? 박진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호탕한 상남자 같은 얼굴이 순식간에 얼어붙는 순간이었어요. 고성희는 그 표정을 보며 확신했는데요. 우진이 재단 그리고 AP그룹 이 셋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가 박진석에게는 목숨 줄일 만큼 치명적이에요. 박진석은 고성희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은 없어. 내가 내 옆에 있어야 내가 원하는 그림이 완성돼. 고성희는 웃다가 웃음이 끊겼습니다. 그림? 나를 사람으로 안 보고 소품으로 보는 거네. 박진석은 무심히 답했습니다. 소품도 값이 있지. 내가 지금까지 누린 게 그 값이고. 고성희는 그 순간 진짜로 무너질 뻔했는데요. 그럼에도 눈빛이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고성희는 무너질 때마다 독해졌으니까요. 고성희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박진석의 그림을 찢어버리겠다고요. 그리고 찢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사람을 이용하는 박진석보다 더 빨리, 더 정확히 사람을 움직이는 것. 고성희의 다음 목표는 박진석이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박진석을 흔드는 거였어요. 박성재. 박성재는 그날 밤 회사 주차장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의 지시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그림 속에서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지은호가 엮였습니다. 지은호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건 박성재가 참을 수 없는 종류의 두려움이었어요. 박성재는 결국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말이 쏟아졌어요. 지은호, 지금 어디야? 지은호가 목이 잠긴 채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 식당이요. 거기서 나와. 지금 당장. 왜요? 박성재가 잠깐 말을 삼키고 겨우 내뱉었는데요. 거기 곧 뒤집혀. 아버지 쪽에서 움직여.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멎었습니다.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진 씨는요? 그 사람.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재단이 무너질 수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더 미쳐. 지은호가 속삭였습니다. 그럼 저희 엄마랑 강호는요? 박성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면 너무 잔인한 현실이 확정되는 것 같아서요. 그 침묵이 지은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은호는 결국 이지혁을 바라봤는데요. 이지혁은 지은호의 표정을 보는 순간 모든 걸 눈치챘습니다. 이지혁이 말했습니다. 성재가 뭐래? 지은호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어요. 곧 식당이 뒤집힌대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정순이 식당 앞에 낯선 차 2대가 멈췄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고요. 지강호가 창문 틈으로 보다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누나 왔어. 왔어. 지은호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순이는 입술이 하얗게 질렸고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자기 뒤로 살짝 밀어넣었습니다. 그 짧은 동작에 지은호는 목이 메었는데요. 거절당한 사람이 아니라 보호받는 사람처럼 느껴져서요. 그게 너무 고맙고 동시에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지혁이 자기 삶을 걸고 들어온 느낌이었거든요. 문이 벌컥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와 낮게 말했습니다. 한우진 씨 어디 있습니까? 정순이가 떨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긴 식당이에요. 무슨?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식당이라서 더 쉽죠. 사람 숨기기에. 그 순간 지은호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랑이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공식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돈, 권력, 재단 그 세 개가 정순이 식당처럼 작은 곳까지 내려와 사람을 짓밟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울컥하며 말했습니다. 우린 아무것도 몰라요. 왜 우리를? 남자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대신 이 사건이 터지면 당신들 가족이 제일 먼저 밟힐 겁니다. 그 말에 지강호가 폭발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내가 뭘 했는데? 지강호의 분노는 사실 두려움이었죠.
지강호는 누나를 미워한다고 말해왔지만 진짜로 누나가 무너지는 건 보고 싶지 않은 애였습니다. 그런데 지강호가 저지른 일이 누나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걸 이제야 피부로 느낀 겁니다. 이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세요. 이건 불법 침입입니다.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AP그룹 대표님이 여기서 왜 나오십니까? 대표님이 여기 있다는 게 더 재밌는데요. 지은호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지혁이 여기 있다는 사실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지은호 때문에 이지혁이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지은호를 미치게 했습니다. 지은호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책임감이 사람을 찢어놓을 때 지은호는 늘 한 가지를 선택해왔거든요. 내가 맞자고요. 지은호는 이지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배 나 혼자. 그 말을 이지혁이 끊었습니다. 지은호 그런 말 하지 마. 근데 선배까지. 이지혁이 낮게 아주 단단하게 말했어요. 너 혼자 맞게 두면 난 내가 싫어져. 그 말이 지은호의 가슴을 터뜨렸습니다. 지은호는 고백을 거절당했을 때도 이렇게 아프진 않았어요. 지금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이 너무 커서 아팠습니다. 한편 박영란은 집에서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스토커가 구속되고 이제 자유라고 축하를 받았지만 박영란은 오히려 더 불안했죠. 엄마 고성이가 요즘 너무 예민해져 있었고 집 안 공기 자체가 날카로웠습니다. 박영나 곁에는 이지환이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나의 운전기사이자 보디가드. 3년 사귄 여자친구에게 배신당해 의욕이 떨어졌지만 박영나를 지키면서 다시 자신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박영나가 이지환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지환 씨, 우리 엄마 요즘 왜 저래요? 이지환이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모님 아니, 고성애 씨가 몰린 것 같아요. 몰리면 사람이 제일 위험한 선택을 하거든요. 박영나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 위험한 선택에 내가 들어가요? 이지환은 대답을 바로 못했습니다. 대답하면 박영나가 더 무너질까 봐요. 대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나 씨는 이용당하면 안 돼요. 박영나는 그 말에 눈이 붉어졌습니다. 엄마는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목줄처럼 느껴지니까요. 박영나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엄마에게서 도망쳐야 하나? 그 도망의 길목에는 이상하게도 이지환이 있었습니다. 박영나는 그 사실이 또 무섭고 또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수빈은 이 모든 난리를 기회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24세 패션 크리에이터. 예쁘고 밝고 애교도 많지만 계산이 빠르고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죠. 이수빈은 오빠 이지혁이 AP그룹 대표로서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알았고 흔들리면 집안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수빈은 김다정에게 말했는데요. 엄마, 요즘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불안해요? 김다정은 애써 웃었습니다. 수빈아, 괜찮아질 거야. 이수빈은 웃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리면 내가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이상철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상철은 정직하게 버티는 사람이고 정직이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어왔죠. 그런데 이수빈은 정직보다 먼저 손해를 계산합니다. 이상철은 그 간극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조옥래가 느릿하게 말했습니다. 정직한 사람을 제일 먼저 잡아먹는 게 돈이야. 김장수도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돈보다 더 무서운 건 그 돈을 움직이는 사람이지. 그 말이 이상철의 가슴을 콱 눌렀습니다. 이상철은 지금까지 정직으로만 버텼는데 박진석 같은 사람은 정직을 약점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이상철은 처음으로 자신이 평생 믿어온 방식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정순이 식당은 결국 그날 밤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낯선 남자들이 우진이를 찾는다며 수색하려 들었고 지강호는 울분을 터뜨리고 정순이는 울면서 맞고 지은호는 가족을 지키려고 자기 몸을 내밀려 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서 이지혁은 끝까지 버텼어요. 이지혁은 비혼주의로 자기 삶을 지켜온 사람이지만 오늘만큼은 자기 살보다 지은호를 먼저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진이가 정신을 차린 듯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USB 그 안에 박 회장 재단 돈 그리고 33억 근저당 사모님 이름으로 다 엮여. 그 말이 떨어지자 밖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박성재였습니다. 박성재가 거의 절박한 목소리로 말했는데요. 지혁아, 당장 그 USB 숨겨. 아니면 지은호 가족이 진짜 위험해져. 이지혁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왜? 내 아버지가 그런 짓까지 해? 박성재가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판에서 지는 걸 못 봐. 그리고 아버지가 지면 사모님도 같이 죽어. 사모님도 같이 죽는다. 그 말이 이지혁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이지혁은 단숨에 연결을 그렸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고립시키고 고성희는 살기 위해 더 위험해지고 그 사이에서 우진이는 입이 되고 지은호 가족은 희생양이 되고 AP그룹은 방패가 되거나 표적이 됩니다. 이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성재야, 너 지금 나한테 경고하는 거야? 아니면 부탁하는 거야? 박성재는 잠깐 침묵하다가 아주 솔직하게 뱉었습니다. 부탁이야. 나도 지은호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그 말이 지은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박성재의 마음을 지은호는 눈치채고 있었고 그 마음이 늘 부담스러웠는데요. 지금은 부담을 넘어 구원의 한 줄처럼 들리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지은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사람이 몰리면 마음도 거래가 되는구나. 그날 밤의 끝에서 고성희는 박진석에게 마지막처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진이 살아있지? USB도 나왔지? 당신이 내 돈을 막으면 난 당신의 체면을 찢어. 박진석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진석은 박성재에게 한 줄을 보냈습니다. 성재야, 오늘 안에 정리해. 내가 내 아들이면 내 편을 증명해. 박성재는 그 메시지를 보고 손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편을 들면 지은호가 다칠 수 있고 지은호를 지키면 아버지가 자신을 버릴 수 있습니다. 박성재는 금수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지은호의 휴대폰에도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발신번호는 숨김이었고 문장은 짧았는데요. 지은호 씨, USB 들고 회의장으로 와요. 안 오면 정순이 지강호부터 먼저 무너져요. 지은호는 숨이 멎었습니다. 회의장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사건의 중심이라는 뜻이었고 그 중심에 가면 누구든 찢길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지혁을 불렀습니다. 선배, 저 가야 할 것 같아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가. 그리고 이번엔 내가 결정을 혼자 하게 두지 않을 거야. 지은호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울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자신 때문에 이지혁이 위험해질까봐 두려운데 이지혁은 지은호를 지키는 게 자기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이지혁이 아주 잠깐 가슴을 눌렀습니다. 숨이 살짝 끊기는 것처럼 보였고요. 지은호가 바로 손을 뻗자 이지혁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지금은 너부터. 그 너부터가 지은호를 더 깊게 빠뜨렸습니다. 사랑의 고백보다도 더 무거운 말이었거든요. 지은호는 알았습니다. 이지혁이 지금 비혼주의로 지켜온 자기 삶의 질서를 깨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회의장에서 먼저 터질 게 우진이의 입인지 33억 근저당의 진짜 손인지 고성희가 준비한 반격인지 아니면 박진석이 숨겨둔 더 큰 죄인지요.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는데요. 이번 판은 누가 누구를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누구를 끝까지 사람으로 지킬 수 있느냐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지은호가 USB를 쥔 손에 실려서 곧 회의장 문을 열게 될 겁니다.